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결국 중화권 증시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밀리고 말았는데요. 놀랍게도 유럽 시장은 장 초반만 영향을 받았을 뿐 모두 극복했고, 또 미국 장은 사실상 종가 고가의 강력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아직 아시아 시장이 바닥은 아니라고 보지만 우리 시장에 대한 매수 의견은 여전한데요. 브렌트 기름이 100달러를 깼다가 다시 회복한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움직임이었다고 봅니다. 시장에 대한 해석, 아시아 세션부터 리뷰 갑니다. 코스피 선물은 갭 다운 출발하자마자 순식간에 350.75포인트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호가가 부족한 가운데 현물은 나름 약보합으로 출발을 했는데, 선물만 강력한 매도가 나온 것은 당일이 방향성이 아래쪽이라고 보고 베팅을 한 쪽이 많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도가 나온지라 10분도 안 돼서 반등이 나왔고 353선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반등이 진짜 반등인지를 보려면 역시 현물을 봐야 되는데, 어제도 현물은 매도가 나왔죠. 외국인 중심으로 바스켓 매도가 나왔는데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도가 나온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들 종목이 약세를 보이면 시장은 추세 상승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이렇게 10시 30분 홍콩 시장 개장 전까지 1,500억 이상 현물을 매도하던 외국인들은 홍콩 시장이 또 하락을 하자 매도를 강하게 늘리고 선물 매도마저 늘리게 됩니다. 그렇게 10시 56분에 350선을 일시적으로 깨자 스탑로스가 나오면서 349.30포인트까지 내렸죠. 이때 홍콩 시장이 하락폭은 또 마이너스 4%를 넘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나름 철옹성으로 여겨지던 350포인트 선이 일시적으로 붕괴되자 변동성도 갑자기 살아났습니다. 근데 월물 초라 아직은 이 세타보다 배가의 영향이 큰 구간이죠. 그래서 시장이 하락 추세로 전환된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생기면서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상승했는데, 외국인이 선물 매도는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 뒤로 홍콩 시장이 마이너스 1%권까지 거의 3%를 스트레이트로 반등을 했죠. 그러면서 외국인들도 선물 매도를 조금씩 치웠고, 그래서 반등 나오면서 변동성도 죽기 시작합니다. 근데 현물은 시장 반등에 아랑곳않고 계속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반등은 진짜 반등이 아니라고 봐야죠. 외국인들은 그렇게 종가까지 6,750억 현물 매도를 했는데, 최근 며칠간이 외국인 현물 매도가 지금 엄청납니다. 3월 7일 목요일, 이날은 옵션 만기이라서 1조 2천억가량의 현물 매도는 그냥 계산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3월 8일 금요일부터 일평균 5천억 이상 매도를 해요. 그래서 벌써 2조 5천억을 현물을 때려댄 것입니다. 다행히 그것을 선물 매도와 결합해서 때렸다면 지금 지수는 340포인트 내려가 있어야죠. 그런데 선물 매도는 하지 않고 현물 매도만 했고, 또 그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아낸지라 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 그러니까 350부터 355포인트 구간에서는 외국인이 개인에게 주식을 떠넘기긴 했는데 아래로 밀려고 떠넘겼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는 비중 축소 차원에서 개인에게 떠넘겼다라고 봐요. 최근 들어 한국물 ETF에 대한 활발한 설정과 해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머징 마켓 내 비중 조정이 일어나면서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서 그 한국물에 대한 비중 축소가 나온 거라고 봐요. 근데 이거를 개인이 잘 받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미결을 보면 10시 30분부터 시장이 급락할 때 미결이 급증해서 외국인들이 이거 하방 베팅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베이시스가 악화돼서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종가에는 선물 매도를 상당량 걷어냈죠. 그래서 아직은 외국인들이 하방 추세를 잡고 선물 매도로 숏을 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국 시장은 아직 월물 초이고 또 프리미엄이 전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 비용이 굉장히 높죠. 따라서 본격적인 방향성이 나타나려면 FOMC 이후에 프리미엄을 좀 더 빼고 나서 방향성이 나올 것 같아요. 따라서 그전에는 그냥 약하방 정도의 양매도 전략을 유지하고, 또 그마저도 풀매도가 아니라 그냥 이번 5주차 옵션이 첫 주는 쉬엄쉬엄 한다, 이렇게 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월요일 미국 시장이 또 하락하는 바람에 유럽 지수 선물도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또 그때까지만 해도 홍콩 시장이 날벼락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개장 후 1시간 30분 동안은 꾸준한 매도가 나와서 시장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장중에 바닥을 찍는 동안 콜옵션 프리미엄만 죽었을 뿐 풋옵션 프리미엄은 살리지 않았죠. 이번 주 금요일이 옵션 만기를 앞두고 옵션 가격 정리만 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결국 시장은 그 뒤로 꾸준히 상승해서 마이너스 2%의 하락을 플러스권으로 돌려놓기도 했습니다. 증시는 결국 변동성만 죽여놨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계속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이 시원찮게 마무리가 되고 이런데도 이제는 시장이 그런 뉴스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전쟁 리스크는 이제는 핵폭탄이 떨어지는 거 아닌 이상은 풋옵션으로서의 어떤 시세는 다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화시장에서는 유로화가 꽤 큰 반등을 했다가 미국 세션에서는 윗골이 크게 만들고 눌렸는데요. 아무래도 이 FOMC 앞두고 먼저 유로화가 달리는 거, 이것도 부담스러운 거고, 마찬가지로 먼저 밀어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그래서 시장은 아직은 방향을 못 잡고 있지만 저는 유로화에 대한 매도를 쌓는 구간이라고 보고 어제부터 매도를 좀 했고, 그리고 FOMC 이후에 계속 유로화 매도는 늘려갈 계획입니다. 사실 어제 가장 큰 뉴스는 미국이 근원 PPI가 전년 대비 8.4% 상승했다는 것, 그리고 그냥 PPI는 그 YOY로 10% 상승했다.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그 컨센서스를 보면 전월 대비 상승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PPI는 0.9%가 컨센서스였는데 0.8% 나왔어요. 이거는 굉장히 잘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시장은 그 생산자 물가를 갖고는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또 유럽 세션 초에 있었던 그 독일의 GW 기대지수, 이게 무려 마이너스 39.3포인트, 이게 플러스 100, 플러스 7, 80 나왔던 게 완전히 뒤바뀌어서 마이너스 39가 나온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이슈거리는 아니었다고 봐요. 이거는 러시아 관련 이벤트가 반영됐기 때문에 이런 거고, 사실 진짜 큰 이슈거리는 제 생각엔 이래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한 사우디가 중국에 대한 원유 수출 대금 중 일부를 위안화로 받을 것을 검토 중이다, 이런 뉴스예요. 이게 그 사우디의 원유 전체 수출량 중 25%가 중국향이거든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어쭈 이 새끼 봐라, 이런 말이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페트로달러의 균형이 깨진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우디가 예멘 내전 관련해서 미국이 너무 안 도와주니까 화가 나서 이번에 이란 제재도 풀어? 그러면 나도 목리 좀 부릴게,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여하튼 저는 그래요. 제가 무슨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미국이 이런 것으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진 않아요.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 응징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이 남미의 석유 기득권을 베네수엘라 같은 거 이런 거 다 틀어막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점점 풀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우디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미국 자체 생산량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의 공급을 유럽 쪽으로도 늘린다고 하면 사우디는 아시아 쪽에만 공급을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 아예 중동과 중국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항하는 일본과 한국, 그리고 이 태평양 벨트를 또 따로 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전체 그림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우디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또 미국은 일부러 미중 분쟁에 더욱더 깊이 관여할 가능성이 있겠어요. 점점 혼돈 속으로 들어가는 시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름 시장 보면 아시아 세션부터 시작해서 계속 눌림이 나왔어요. 근데 결국에 브렌트 기름은 $100를 깨고 $98까지 내려왔죠. 근데 거기서는 계속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유럽장 마감 1시간 남겨놓고 더 이상의 매도는 좀 불편하다, 이렇게 느낀 쪽에서 숏을 걷어내기 시작을 했는데, 마침 시장이 반등한 상황에서 푸틴이 이런 얘기를 하죠. 전화 통화로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면서 숏 커버링의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브렌트 기름은 $100 이상에서 마감을 했어요. 내일 모레 원유 옵션 만기를 남겨놓은지라 이 텍사스 기름도 이제는 딱히 방향성을 위든 아래든 주기는 어렵겠고, 눌리면 매수, 또 올라오면 가볍게 이익 실현하는 정도로 마감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세션 초반에 증시가 약세를 보일 때 마이너스 0.8%대까지 쭉 밀렸는데 다행히 유럽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미국 세션 들어서는 강보합선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장 이후 나스닥 중심으로 강한 반등이 들어왔으나 장중 상승폭을 플러스 1%까지 키웠던 것을 다시 보합선으로 밀어낸 등 초반에는 굉장히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보였어요. 특히 러셀이 좀 아쉬웠던 게 나스닥 반등과는 별개로 러셀은 제대로 오르지도 못했을 뿐더러 종가도 플러스 1.2% 상승에 불과해서 약하게 마감을 했어요. 전일 미국 시장의 반등에 대한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 변동성 선물 3월물 이 만기를 보내고 나서 4월물이 본격적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개장 초부터 변동성 매도가 꾸준히 들어와줬어요. 그래서 변동성 선물 콘텐츠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도 아주 의미 있는 바닥을 찍게 되는 거예요. 빅스가 다시 30포인트 이하로 내려왔거든요. 29.83. 그래서 이제는 웬만큼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이상 변동성이 살아나면서까지 하락을 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어제는 골든드래곤 차이나 인덱스가 4% 이상 상승을 하면서 바닥권에 대한 인식을 심어줬는데요. 저런 반등 하나로 시장이 위로 돌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과매도가 나온 상황에서 유럽은 이미 안정을 찾았고 중화권 증시마저 안정을 찾는다? 그러면 미국만 따로 밀리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개별 종목 보면 전형적인 숏 커버링 장세였다고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며칠 더 이어진다면 다음 주부터는 생각보다 큰 추세적 반등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을 이 헤드 앤 숄더의 라이트 숄더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야 갖다 맞출 수 있는 거고요. 과매도에 대한 컨센서스는 어느 정도 생겨났다. 이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엑소모빌과 쉐브론 등 기름 주식은 마이너스 5%대 하락을 했는데 이들 주식이 장중 반등은 나왔을 망정 종가 다시 눌렸는데 다른 종목들은 장중에 눌린 것을 오후장 마감 남겨놓고 변동성 매도가 또 가속되자 시장을 쭉 당겨놨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장 분위기는 저는 양호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문제는 내일 FOMC인데 FOMC에 대한 컨센서스는 일단 25bp 금리 인상 기정 사실이고 낫플롯이 이젠 7회냐 8회냐 이걸 갖고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7회가 됐든 8회가 됐든 저는 증시 자체는 이제는 더 이상 충격을 받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FOMC 당일에 대한 대응은 기자회견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기자회견 시작되면 롱을 잡아서 홀드한 전략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물론 그 전에 미리 많이 올라버리면 저는 매매할 건덕지는 없다고 봐요. 테슬라는 800달러 회복했고 마이크론과 AMD도 5%에서 6%씩 상승했고 또 아마존도 애플도 엔비디아도 테크 딱지가 붙은 것은 오늘 모두 다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직 홍콩 증시가 완전한 바닥을 찍었다고 보진 않지만 시장의 하락이 멈추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코스피 시장은 여전히 양매도장,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는 방향성을 찾기 어려운 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스닥 급등으로 코스피 선물이 갭 상승을 크게 하면 당연히 숏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이게 해지 차원에서의 선물 매도지 선물 매도를 길게 끌고 갈 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피크를 찍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개인들이 이번 일 들어서도 외가격 풋옵션을 열심히 매도하고 있죠. 이번에는 개인이 푼 매도가 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가장 이상적인 상황으로는 코스피 시장도 단기 충격이 한번 와주는 게 좋은데 단기 충격 이후에 시장이 추세적 반등을 하고 또 외국인이 현선물 동반 매수가 들어와 준다면 콜 매도는 아예 금지해도 될 정도의 아주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까지는 단기 충격을 나올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개인들이 다 모두 방어를 했죠. 그래서 아직은 양매도장이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FOMC를 앞두고 최대한 포지션을 손대지 않을 생각이고요. 유럽은 유로화는 매도 관점을 갖고 대응 중입니다. 기존 독일 국채, 이탈리아 국채 스프레드 등은 계속 보유 중이고 오지달러롱 그리고 구리 롱 포지션 오지달러 절반 이익 실현했던 것은 다시 재매수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FOMC 이벤트는 다른 매매할 거 없고 기자회견 시작되면 S&P 저가 매수하는 거 이거 외에는 저는 딱히 매매를 할 것을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물을 모아가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점점 바닥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리스크 관리 잘 하시길 바라며 FOMC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